도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기센터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용구 유통과장입니다. 농림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 1쪽부터 25쪽까지 기구와 정원, 일반 현황,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가름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개 사업에 사업비 10억 8,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8쪽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등 5개 사업에 146억 6,8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인프라 조성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29쪽 농촌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1,040만 원을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5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업비 302억 8,0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 분야는 기본형 공익지불제 등 8개 사업에 266억 3,800만 원을,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 분야는 2개 사업에 12억 4,300만 원을,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재해 손실 대책 분야는 6개 사업에 23억 9,98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채소화해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7개 사업 2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3쪽 원예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5천만 원으로 노후 소기량 정비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 3개 사업 5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배수 시설 정비에 3억 4천만 원, 양수관리 유지관리에 4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34억을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포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3억 7천만 원으로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센터 Y 및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농촌공간 재구조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기본계획에는 농촌 재생활성화 지역 지정과 농촌 특화지구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농업인 교육관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2월 24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3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5월까지 운영비만 예산에 편성한 상황으로 추경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운영비 1억 원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농기센터가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도조직 역량 강화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5개 분야에 2억 6,040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가 홍보화 및 농산물 판매 지원을 통해 디지털 영농 시대의 맞춤형 지도 사업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41조 농업인 경영 개선을 위하여 중소농가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사업비 3억 2,59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지도자회원, 사회체회 등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4개 사업에 1억 5,25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은 2개 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0개의 1,035명의 연구위원에게 맞춤 영농 기술 교육과 현장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래농업 대응 전문 농업 기술 교육입니다. 슈퍼니 농업대학은 양봉과와 친환경 농업과 등 4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 교육은 과정별 5회 내외의 중기 교육 과정으로 올해는 5개 과정에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스마트 AI 교육과 더불어 신규 농업인의 빠른 영농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조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으로 기존 농업기계에 대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트랙터 등 3개 과정 운영할 계획이며 농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44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1억 8만 원으로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의식 고취,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2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별 맞춤 방역 추진 등 사업비는 65억 2,600만 원입니다. 농식센터 내 AI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팽성과 안중에 거점 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14일 청북 고잔이를 시작으로 12월 25일 고동묘 동거리 등 AI가 3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월 23일 안성시 미양면에서 발생하여 양돈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쪽 가축분유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5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가축분유 자원화를 위해 7개 사업 20억 3,400만 원을,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4개 사업 6억 4,800만 원을,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8개 사업 29억 1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55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총사업비 49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9개 사업 15억 6,600만 원을, 56쪽 안정적 축산 생산 기반 조성에 12개 사업 31억 7,400만 원, 미래 축산 육성에 1개 사업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고품질 슈퍼니 쌀 생산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2억 7천만 원으로 슈퍼니 쌀 생산단지는 고시가리, 꿈맞이, 추청 등 4,492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자 확보를 위해 자체 체종보 32헥타를 운영하여 농가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산농가 장려를 위하여 단백질 기준 6.0 이하 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60쪽 미래 생산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보급 3개 사업 1억 7,500만 원, 노동력 절감 청력가 기술 보급 4개 사업 3억 7천만 원, 61쪽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 육성에 2개 사업 1억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검역병과 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위해 4개 사업 2억 7천만 원, 63쪽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병해충 발생의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이상 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10개 사업 4억 1,400만 원, 65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6개 사업 2억 7,500만 원, 66쪽 복합 내변기의 고추 및 보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4개 사업 12억 2,200만 원, 고품질 화해 및 특작 안정생산 기술 보급 4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조 과학육농 분석기술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분석시설에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 분석 등 각종 분석 서비스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조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 미생물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7년까지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2,100만 원으로 2월 실시 설계 후 올해 안에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장비 구입비 21억 2,1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기존 200톤에서 600톤으로 미생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70쪽 활력 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자금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개 사업 1억 7,600만 원을, 72쪽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9,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72쪽 시민의 삶을 가꾸는 도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2,900여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4종 5,410만 원, 교육기관과 연계한 도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3종 9,500만 원, 73쪽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 8종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운영비는 10억 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꽃나들이 행사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개최 예정입니다. 75쪽 농업생태원의 확대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따른 공간 구성과 단계별 실행 계획에 따른 경제성 및 재정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통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먹거리 보장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1,17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7년부터 2031년까지 먹거리 정책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비전 제시와 실행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농산물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사업비 4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11억 6천만 원을,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3개 사업 1억 3,800만 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79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2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안전 먹거리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27억 5,6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3개 사업 1억 5,500만 원,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5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에 2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안전한 공공급식 실현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5개 사업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254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그 현황 좀 먼저 질의하고 부서별은 뭐 각과별로 한두 개 정도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일반 현황 보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6과 25팀 11개 농민 상담소로 구성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재 정원이 보면 116명인데 현재 인원이 112명이고 지도정책과하고 기술보고과는 한 명씩 부족하고
농업정책과는 두 분이 결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는 이제 다른 과보다도 더 결혼이 많은 상태인데 이 하여튼 뭐 이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재 시에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저기 인원을 좀 일정 부분 결혼 상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인원을 충원을 했고요. 1월 인사 때. 그리고 다만 이제 유통과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하반기 되면 다시 신규 직원 이제 채용이 되면 좀 일정 부분 좀 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월 14일 기준인데 1월 1월 말에 인사 변경을 통해서 농업정책과는 결혼을 보충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유통과가 결혼이 생겼다 이거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결혼은 이제 113, 현원은 113명으로 현재 전체 이제 결혼은 마이너스 3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뭐 보니까 다른 국도 보면 결혼들이 좀 있는데 좀 하여튼 그 업무에 부여된 그 뭐 그 저기 하중에 따라서 그 좀 잘 배치해서 수행하고 또 뭐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정원 동결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하나가 지금 농민상담소를 기술보급과와 농촌자원과로 해서 그 농민상담소를 따로따로 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근데 있습니다. 편성을 보면 이 기술보급과는 안중, 포승, 청북, 진위, 서탄, 오성, 현덕 그리고 농촌자원과는 평택, 송탄, 팽성, 고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중, 포승, 청북, 오성, 뭐 팽성 이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역적 단위고 오히려 거꾸로 진위, 서탄을 송탄, 고덕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지역적으로는 좀 통일성이 있는데 뭐 이렇게 분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부터 그 관행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운영상의 어떤 이 장단점을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 특별한 이제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과별로 인원 상황을 이제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또 기복과에서 현장 활동이 많기 때문에 기술보호과 쪽으로 편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정원과는 주로 이제 그 남부 쪽하고 도시적 쪽으로 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그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운영상에 좀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예.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제 주 현황들 보면 농업기술센터 본관은 1997년도 그다음에 KB 부속도 뭐 저온 저장고는 1997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 지어진 것들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 거잖아. 한 2년 있으면 30년 되고 또 그 외 시설들도 대부분 가공창업관을 제외하고는 2002년도에 지어진 것들,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당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아니네.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좀 그 체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그러니까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여러 가지 그 준공된 시점 속에서 시설 상황이나 또는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속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특히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자연 테마 식물원은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했을 때 가봤지만 좀 고민은 좀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택에도 뭐 이런 식물원들이 곳곳에 뭐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몇 번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의 예산 상황에서는 당장은 어렵지만 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또 농업생태원이나 농업휴센터에 대한 용역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담아서 좀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2층에 그 레스토랑이 이제 333제곱미터인데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활용도를 뭐 이렇게 논의 중인가요? 현재는 이제 직원 구내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월달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교육관 개관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재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은 언제 정식적으로 다 열어요? 2월 24일 날 개관식 하고 3월부터 운영을 예정입니다. 3월부터. 예. 그다음에 그 생명농업센터 2층에 있는 키즈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없잖아. 이제 사무실로 변경해서 운영 중인 거죠? 현재는 그대로 있고요. 예, 향후에 이제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예정. 그럼 그냥 키즈 도서관은 예, 현재 예, 현재는 그 상태로 있고 그냥 좀 운영은 현재 뭐 이렇게 딱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안 하는 상태죠. 지금 고민은 돼. 2년 전에 자료를 보면 키즈 도서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또 사무실이라고 돼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제일 핵심은 예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현황 좀 질의 좀 드리면 지금 그 농지 면적이 25년도 지적공부 등록 현황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전에보다는 조금씩 우리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진흥 지역이 진흥 지역 밖은 23%에서 22.6%로 좀 줄었는데 또 보호구역은 2%에서 2.6%로 늘은 거로 여기가 나오는데 그건 전체 면적이 줄다 보니까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대로 따져보니까 비율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은 지금 통계자료상으로는 약간 이제 2023년도보다는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30년도 제 자료에는 360 헥타르인데 지금 2024년도 자료는 463 헥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약간 봤을 때 면적은 주는데 농가 인구수는 24,483명에서 24,576명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마 이제 농가 경영체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좀 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농가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귀농을 하는 경우가 좀 타 지역보다 좀 많아서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소규모 면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년간 쌀 생산량을 보면 전국 대비해서의 비중이나 이런 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인 거죠. 생산량은 면적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주로 이제 고품질 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수확보다는 적정 생산에 이제 치우쳐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뭐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작물 재배에서 궁금한 게 다른 뭐 콩이나 이런 거 많이 감소했는데 팥도 일정 부분 녹두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옥수수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뭐 특별하게 파악을 안 되고 워낙 소규모 장목이라서 농가들이 좀 재배 면적 그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추이에서 약간 가격이 여기가 좀 녹두 가격이 좀 오른다 또는 괜찮다 싶으면 조금 일정하게 바꿔서 네, 이 부분들은 콩 매년 씹는 이제 뭐 이렇게 농가 의사 결정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거는 저희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배 가짓수는 좀 획기적으로 좀 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기타 바탕물 같은 면적 경우도 기타가 부분이 좀 느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직매장에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좀 품목이 다양화되고는 있습니다. 과수 재배도 보면 배가 여기는 비교할 자료가 없는데 6페이지에 보면 근데 24년도 제출해 주신 자료 현황 자료를 보면 배 면적이 그 286.8에서 274.7로 줄긴 했는데 네. 오히려 농가 수는 그 면적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가구 수가 줄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면적도 늘고 4헥타르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농가 수도 한 10가구가 늘었단 말이죠. 그럼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변동한 부분은 뭐 우리의 어떤 이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작물이 증가하고 변화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근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59 헥타에서 현재 뭐 460 헥타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요. 주로 이제 감소된 사유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조금 줄은 거는 이제 화상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폐원되는 농가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수가 증가한 부분은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임차농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경영체 등록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감소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적용하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과수의 품목 수가 이제 증가된 부분들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전략적으로 좀 작목 개선한 건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리시설하고 방조제 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 수리시설 방조제도 농업정책과에서 이 통계 자료 내시는 거잖아요. 그 남양호는 평택이 85헥타르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목리 면적이라고 그래서 이 목리 면적이 만수대 전체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리 면적이라는 게 이제 이제 뭐 저수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는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 시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통계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 12,184헥타가 목리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 소관만 보면 그 이제 농어촌공사에 전체 관리하는 부분들이 17,685헥타르인데 그 중에서 평택시 소관은 12,184헥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화성하고 아산, 천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남양호에 그럼 지금 이 목리 면적에서 평택이 85헥타라는 건 남양호에 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면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양호의 경계, 그러니까 남양호의 평택시의 면적하고 화성시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번에 그거는 농업청장께서 한번 평택호 면적은 저한테 줬는데 그 부분에 그 경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평택호는 딱 경계가 나와 아산시 약 지도에 쫙 그림이 나오는데 남양호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파악해서 별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기서는 뭐 국가 관리의 정식 명칭은 아산호라고 해서 아산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우리 평택호잖아요. 그 관광 단지도 있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거기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을 뭐 제목 뭐 주민참여형 뭐 태양광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3자 공고를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분들이 여기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우려하지만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또 우리 관광가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또 우려가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이 평택호에 우리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농업사를 짓는데 그거에 따른 수질이 혹시 악화되는 거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질 개선 대책이 뭐 명확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사전 설명이나 안내나 뭐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크단 말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농업용수도의 수질 악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저희 시의회에서도 일단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 일단 중단하고 좀 제대로 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충분한 소통과 논의 속에서 평가를 된 다음에 그걸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고 논의가 돼야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검토나 뭐 판단이나 이런 게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일단 이 부분은 뭐 길센터 단독의 판단보다는 시 전체적인 이제 의견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도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하면서 가장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크게 이제 뭐 저도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농업용수로서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이걸로 해서 뭐 주민 뭐 이익 공유 부분들은 뭐 저희가 논의할 건 아니고 해서 일단 저희도 이제 기후환경부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택구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면서 이제 저기 수질 관측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조만간에 이와 유사하게 이제 뭐 다른 지역의 저수지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 태양광 설치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이제 일단 농어촌공사 입장은 이제 수질에 어떤 영향도 이제 미치지 않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현장 한번 보고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이미 평택구의 수질은 여러 가지로 사급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래서 이걸 3급수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중점 저수지로 지정을 했고 거기 수질 측정소도 설치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전제되거나 개선책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이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채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에게 기후환경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관리 중에 이 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기준은 뭐예요? 왜 국가와 시가 관리하는 기준이 뭐 면적에 아니면 뭐 어떤 위치에 아니면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여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눠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사유에 확인을 좀 대해서는 해서.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가 늘 봤던 건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왜 관리가 나눠지는지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비슷한데도 이 구분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현황이 이게 매년 동일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검토해 보니까 좀 없어진 연구에도 있고 새로 생기는 연구에도 있고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정하고 있고요. 이제 신규 연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농업인들이 단체로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예비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가능성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신규 연구회로 이제 확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연구회 만드는 부분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견학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없어진 연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제 논의해서 이제 없애는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운영하는 과가 달라졌어요? 전체적으로 개별 연구회는 이제 각 해당 팀에서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기술보호과에서 하다가 지도정책과의 농업교육팀과 인력육성팀이 분리되면서 인력육성팀 지도정책과로 좀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2개 정도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 2년 정도에. 그래서 기존에 박과 채소 연구회 이런 건 지금 없는 거죠?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자료에는 찾아보니까 없어. 3번 3번이요? 아, 박과 채소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는 농기계 연구회도 있어요? 농기계 연구회가 있는데 그럼 지금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연구회는 아니고요. 평택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라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필요한 부분에서 연구회 활동들의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회원들이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는 궁금한 게 본소는 64종 425대인데 현재 24년도의 자료에는 오히려 69종에 440대인데 그럼 한 15대 정도가 줄었고 종류도 5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줄어든 부분들은 이제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 농가에 매각한다든지 폐기하든지 하거든요. 이제 노후 농기계가 이제 폐기될 게 따라서 신규 농기계를 저희가 보충을 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기계로 바꿔야 되는데 최근 예산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농기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좀 약간 줄어든 면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종류는 또 더 늘어나고 또 그에 대한 수요들도 좀 있어서 필요한 대수가 좀 늘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축산 반려동물과 보면 지금 유구나 젖소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었어요. 그리고 돼지는 그대로고 닭은 오히려 그 두수가 닭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은 것 같아. 그거 근데 키타가 유난히 늘었어요. 이 키타는 뭘 의미해요? 그 기타 가축으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말이라든지 뭐 토끼, 거위, 관상조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이제 저기 이번에 는 이유는 이제 꿀벌하고 이제 염소 쪽이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꿀벌도 가축으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축산에 포함됩니다. 축산에 포함돼요. 양봉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105 정도 농가 정도 해서 올해 이제 124 농가로 좀 늘었습니다. 근데 개식용이 안 되니까 흑염소 쪽으로 많이 돌린다고 하는 부분 뭐 그런 것들도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관련 업체 시설을 보니까 지금 이런 동물병원, 동물약국 이런 것들은 어디 신고를 해요? 우리 축산반려동물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도 좀 늘고 동물약국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동물 병원 수는 이제 조금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약국은 기존에 있는 약국에서 그 동물용 의약품까지 취급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병행 신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개, 고양이 이런 등록 수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긴 했는데 특히 이 비율로 보면 고양이가 성장 그 등록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가 어떤 뭐 이렇게 변화에 어떤 뭐 우리가 관심 있게 의미 있게 봐야 될 측면들이 있나요? 그 개는 의무 등록이고요. 고양이는 희망 등록인데 그 고양이도 나름대로의 이제 묘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밖에 이제 산책하는 그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내장형 칩을 많이 등록을 하는 그런 거로 그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는 26년도에 모산 근린공원하고 한박산 중앙공원에 개장 예정인 거죠. 지금 모산 근린공원은 지금 공원과에서 그 모산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거의 지금 완공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4월경에 저희가 이제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한박산 중앙공원은 이제 그쪽 고덕동 쪽에서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이제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개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슈퍼오닉스는 기존에 구별되는 게 고시까리 꿈맞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생종, 중만생종, 친환경으로 이렇게 분류 기준이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단지 내 그 포함 면적에서 조생종, 중만생종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고시까리는 조생종이고 꽃맞이는 이제 중만생종인데요.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해놨던 겁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친환경을 별도로 새로 추가로 해서 친환경도 늘 같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좀 친환경이 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표시는 40헥타가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본 최근 동향으로는 한 44헥타까지 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24년도에 자료가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른 농협은 다 면적이 좀 줄었는데 안중 농협은 좀 늘었어요. 네, 안중이 아무래도 이제 경지 면적이 많은데 그 면적 대비해서 슈퍼닝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규모가 조금 작았는데 이번에 확대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개발이 되어 가고 또 농지를 경작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관람 인원 농촌장학과 보면 21년도에는 꽃나들이 방문객이 7만 9천, 22년도엔 10만. 근데 24년도, 25년도는 3만 6천, 2만 8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냥 거의 한 20일 정도 이제 뭐 행사를 한 게 아니고 관람 위주로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그 관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인원수가 많은 거고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그러고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기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우박비, 뭐 바람 이런 게 이제 기상이 좀 안 좋아서 주말에 좀 관람객 수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통계를 낼 때 재원은 방문객을 꽃나들이 가을 수학 축제 방문객만이 아니라 전체 예. 기타 그 네. 외에 그냥 일상적인 방문객의 통계도 좀 별도로 좀 내실 필요가 있지 그거 않냐? 제일 예, 의원님 그 제일 위에 총 방문객 표 그 첫 번째에 있습니다. 총 방문객 수. 45만 8천이
그 네네. 25년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전체 통계를 전체 친 통계는 게 아니라 네? 그 연도별만 통계가 45만이 그럼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한 해에? 네. 작년에 이제 대형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후계농업경영 경기도 행사도 있었고 축산 관련 행사도 있고 대형 행사들이 많아서 작년에 이제 관람 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통과 저기 들으면 산지 유통센터 이런 자료들 뭐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은 매년 확인 점검해서 작성합니까? 거기하고 소통해서? 당초 이제 이거는 허가를 저희가 내줄 때의 면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능력하고 실제 어느 정도 처리하는 것도 좀 참고를 좀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학교 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24년도, 25년도는 학생 수는 근데 공급 양은 이게 기준 일이 틀려서 그래요? 아니면 36만 3,140kg에서 9만 870이 돼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팍 줄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 데이터 좀 약 오류가 있는데요. 이제 작성하면서 이게 담당자가 2025년 상반기까지만 집계를 해서 그러는데 실제 하반기까지 하면 36만 7,640kg로 뭐 전년 대비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게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작성자가 조금 기준을 2025년 상반기로 하다 보니까 또 데이터가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수를 좀 많이 늘어났잖아. 학교가 도시개발 되면서 준공 입주들이 많이 되면서 늘어났잖아요. 고덕이라든가. 근데 왜 학교가 이렇게 특별히 변화가 안 되는 뭐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올해 이제 2개교가 이제 추가로 개교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방문객 현황 관련해서 이 관람 인원, 방문객 인원을 어떻게 카운팅을 합니까? 우리가 티켓을 끊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입구에 카운터기가 자동 기계가 있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들락날 하면서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들어왔다가 잠깐 차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 제 그러면 카운트? 2명으로 됩니다. 아주 정확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추산은 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문이 뒤에 농촌문화체험관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문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추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실제적으로 정문에 있는 카운터만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영입니다. 우리 소장님이야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제가 이거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유승윤 의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하셔고 제가 이건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니까 6개소가 저희가 있어요. 저희 29페이지에 보면은 7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7페이지에 휴양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뭐 농촌에 여러 가지 뭐 막걸리도 만들고 농촌 체험도 하고 뭐 테라피 같은 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 인원수들이 방문 개수나 참가 인원수를 보면은 여기 노양 1, 2 배터마을 이 인원수가 엄청 적은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무엇이죠? 그 부분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예, 아직까지는 2024년도에 그 사업 지정 연도가 2024년도면 25년도에 정식적으로 사업을 안 하셨나요? 예, 좀 사업이 좀 진행이 좀 그쪽은 좀 더디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 휴양 마을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활성화가 되시고 또 바람새 마을 같은 거는 뭐 인원이 4만 명 이상이 오는데 3만 명도 넘게 오는데 33명이라는 이 인원으로 갖고 하시면 이거 홍보나 이런 것도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도와드리고 그런 뭐 팔로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시민들이 찾아와 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아무리
지정 연도가 얼마 제일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는 홍보에 미진함이 있나 아니면 요새 뭐 김장 담그기 체험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다른 전통 음식 만들기나 이런 걸로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휴양 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만 너무 인원이 소극적 참여 인원이 너무 적으면 혹시 이것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혹시 소외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갖고 여쭤봤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럼 25년도에 한 번만 사업을 하신 거네요 여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별도 방안 마련해서 네네. 먼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한번 길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객 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유승현 의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그 정원 박람회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 예. 박람회 많은 인원 참석을 해갖고 네. 아마 그렇게 한 것 예. 같은데 그렇게 비하면은 저 인원이 또 45만 8천 명이라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또 사실은 뭐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원이 참석은 하긴 하셨는데 저희 평택에 많은 뭐 휴양마을이나 아니면 이런 농촌 농구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나 아니면 꽃나들이나 뭐 무슨 가을 축제나 이런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에 사실은 저 도농복합도시가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있긴 있어도 이렇게 활성화된 데는 저희 평택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정원박람회나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데 방문 인원수가 좀 더 많이 참석하고 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컬푸드는 이따가 제가 로컬푸드는 제가 로컬푸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제가 로컬푸드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에 대해서 제가 농가 도우미는 항상 2명씩이었죠. 작년에 1명 아니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올해는 때 추가했고요. 올해 그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2명 있었는데 네. 추가 4분이 또 신청이 들어와서 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농촌에 뭐 여성 농업인들이 증가하면서 농촌에도 이제는 뭐 농업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성 남성 비율이 뭐 예전에는 70대 20 이런 식이었는데 거의 뭐 50몇 대 40몇으로 되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그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곤란해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도우미 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6명이나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도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1인당 90여까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6명이라 그 예산을 나눠서 26일씩 갭에 그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90일에서 26일이면은 이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성 농업인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덜 열심히 이제 농촌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대학교 학자금 같은 거 보면은 뭐 항상 이거는 뭐 이자는 줄어드는 상연에 있지만 농촌에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건가요? 청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요. 그 한국 농업 그쪽은? 학자금이 중복이 돼 있어 갖고 저희는 이제 일몰 사업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예. 중복 지급을 안 하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으로 해갖고 이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거나 농촌 지역 뭐 빈집 그런 거나 빈집 정비나 아니면은 뭐 휴양마을 이런 거하고 엄연히 틀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농촌 재구성화 재생 지원은 이 사업은 이제 용역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농촌
공간 재고조화 내용을 도시계획에 담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올해 이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농업교육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2월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2월 24일 개관식하고 이제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3월부터. 근데 이제 5개월만 미리 하시고 나머지는 저는 추경으로 다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를.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관 1층은 사무실 회의실이고 2층은 소 강의실. 여기는 농업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일반인도 대여가 가능한 거예요? 대여가 사 강의실 쓸 수 있는. 이제 작년에 김성경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많은 이제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하면 이제 판단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특별한 이제 교육 과정이 없으면 지금도 이제 교육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실이나 교육장들을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월 14일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뭐 거기에 뭐 회의실에 뭐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의나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뭐 이용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얼마 정도는 되나요? 지금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회의실이나 강의실을 이렇게 해놨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위나 아니면은 시민들이나 농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뭐 문의나 이런 거가 뭐 접속이 많으면은 그만큼 홍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홍보 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4일 날 개관식을 하고 3월부터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평택시 홈페이지에 지금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강의실 관리를 시민들이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공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빈 공간이 없겠지만 이용이 활성화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순희 의원님이 농촌 공간 재구조와 관련해서 이 기본계획 수립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내용이 뭐 보호 중심인 거예요? 아니면 농촌 정비나 재편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다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게 총 7가지 지구로 이제 나누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특화지구. 예, 네. 특화지구가 이제 7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 유스타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이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할 예정.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방향은 없고 예, 그냥 그렇습니다. 맡겨놓는 거예요. 일단은 맡겨놓는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산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무리 그러니까 농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약간 특성이 다른 거잖아요. 산업 인접 예를 들어 포승이나 청북 같은 경우는 산업과 함께 인접된 농업이고 오성이나 현덕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하는 지역이니까 그 특성이 분명히 다르고 그래서 고민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토지 이용 규제 강화 기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용역을 통해 정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도시계획 일환으로 같이 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또는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융복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제 5성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관농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최대한 이제 농가들 이익이 이제 대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고민해 주시고 좀 이렇게
잘 해주시겠지만 던져놓는 느낌 아니고요. 조금 많이 깊이 서로 소통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해서 향후에 이게 뭐 무엇을 살릴까에 중심을 맞추지 마시고 과감하게 어떤 것들은 좀 결단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 원동력 잃지 않도록 좀 잘 환경을 만드셔갖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